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 찍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마지막에 뭘 제가 잘못 만진지 모르겠는데 신나게 찍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피드백 카드를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일정도 있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고 아침에 찍을까 하는데 아침에 좀 일정이 있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하지만 정성껏 검3 할 차례예요. 아프다. 그냥 아프다로 쓸게요. 진짜 아파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자, 검은 이성 그리고 바람. 검을 휘두르면 바람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3이란 숫자는요. 3이란 숫자 자체가 최초의 완성수이기도 하지만 미완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숫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외면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거로 인한 아픔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검3는 아마도 그것이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3이라는 숫자가 원래 인정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들도 제법 있는데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거나 외면을 당한다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검3의 키워드는 고통, 뇌, 괴로움, 또 뭘까요? 아픔, 파멸, 무섭죠? 온갖 이런 감정들이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도요, 삼각관계나 깨진 관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서투름이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처를 뜻해요.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건 생각, 서로 견해가 안 맞는다거나 이해관계가 잘 틀어진다거나 그거 되게 힘들죠. 사실 감정적인 것은요, 그냥 그때그때 싸운다거나 좀 표출을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는요, 표출이 안 되고 안에서 돌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에 대한 번역을 제가 해서 읽었었는데 다시 시작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합니다. 네. 우리 갑자기 그 생각 안 나세요? 미용실 가서 저는 1cm만 잘라주세요 했는데 30cm 자른 것 같은, 저 오늘 머리 자르려다가 말았는데 제 허리까지 지금 머리가 내려와서 진짜 말 그대로 한 20-30cm 좀 자를까 생각, 너무 많다. 20-30은 아니고 한 10cm에서 20cm? 한 15cm 정도 이렇게 좀 자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갈라다 오늘 스케줄이 꼬여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꼬이는 날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애 얼굴 너무 슬퍼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것은 후회 또는 분리의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되게 순간의 선택이죠. 순간의 선택으로 잘려나간 것은 어떻게 회복하려면 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턱을 위로 유지하고 터널 끝에서 빛을 찾으십시오. 정신 차리라는 얘기 같아요. 신경을 쓰거나 구름이 명확한 사고와 행동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역으로 나왔을 땐 진행이 느리고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해요. 정직하게 보고 있으니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예,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상대가 잘못 보면 내가 체크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고, 자, 요거는 하우스 와이브스 덱의 카드인데요. 케이크, 어째요? 네, 케이크 이렇게, 이거, 예쁘게 자를 수가 없죠. 이렇게 벌써 다 푹푹 찔러놔서, 물론 잘 빼서 자를 수는 있겠으나, 이미 다 이렇게, 속된 말로 난도를 해놔서, 질은 뺄게요. 난도를 해놔서, 예, 어차피 빼서 한다 하더라도 이 케이크는 이미 예쁘게 이렇게 좀 먹기 좋게 안 잘라질 거예요. 막 흐트러지고. 이것처럼 이미 흐트러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번역에서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친밀한 우정이나 사랑이나 결혼 관계가 혼란스럽고 삼각관계가 되어서 좀 퇴색된 상태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이 케이크를 사가지고 함께 축하를 하려고 했지만 뭔가 오해라든가 삼각관계로 그 상황이 마음을 다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주지 말고 먹어버리래요. 그쵸? 충분히 애도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또 끝까지 참고서는 막 잘하려고 자꾸 애쓰기보다는요, 잘못된 게 확실하다면 그때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서 아프더라도 나를 위한 애도를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실컷 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디스어머니 모르겠는데, 아까 읽었었는데 지금 안 읽어져요. 제가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틀리게 읽었을 수도 있겠죠? 디스하모니. 디스하모니. 이거를. 자, 하모니는 조화로움이잖아요. 거기다 디스를 넣어서, 부정을 뜻한 건데, 이 하모니를 먼저, 디스하모니. 디스 맞죠? 하모니에다가 부정의 느낌을 넣어서 한 건데, 이걸 못 읽었네요. 역시 정신을 차리면 자, 그래서 이게 부조하고 고통스러운 분리, 슬픔의 비탄, 슬픔, 거절, 고통, 낙관, 용서를 풀어준다. 용서하라는 거죠. 서렌더 같아요. 용서, 내려놓고 용서하라. 예, 내려놓음이 서렌더잖아요. 얘가 그냥 내려놔라. 용서하라. 근데 이 하트를 너무 앙증맞게 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렇게 작아져 버린 이 존재성, 이걸 어찌할까요? 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난감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스팀펑크 덱에, 이 스팀펑크 덱에서 마지막에 이런 조언을 해요. 나름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서투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배움이라는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죠. 오늘도 제 손님 중에 인생 공부를 할 만한 계기에 맞닥뜨린 분이 오셨었는데 참 그러네요. 저도 기껏 다 해놓고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피곤해서 빨리 자고 싶었었거든요. 그래도 떼쓰지 말고 부족했던 저를 용서하고 즐겁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오쇼젠에서 검3는 구름 3로 해서 구름 3이라고 해요. 고립.
눈물로 이 얼음을 다 녹여버리래요. 어휴, 많이 우시래요. 당신은 자아를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녹이 없애야만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단념하고 싶다면 자아를 단념하라. 타로카드 공부하다 보면 자아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껴보세요. 어떨 때 우리는 어떤 자아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자아가 왜 나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현존이란 책에서도 그 현재, 존재, 지금, now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는 그 자체를 자꾸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제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자아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한 어떤 그 통합된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항상 생각하시고 제 거를 들으실 때도 그렇고 다른 거를 좀 인문학을 들을 때 자아 심리학도 그렇고 자아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서 한번 오늘은 여기 이제 줄 쳐져 있는 이쪽만 읽을게요. 그리고 눈에 딱 들었어요. 영혼의 착각. 영혼은 많은 생애를 거치며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은 소망하는 결과가 미래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착각입니다. 잘 되겠지라든가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라든가 미래에는 이럴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우리도 여기 이 땅에서 똑같은 착각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에 어느 때에 깨어나거나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깨어남은 결코 미래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현존할 때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깨달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어느 생에 하나님을 회복되기를 꿈꾸는 당신의 영혼이든 미래의 어느 때에 깨닫기를 꿈꾸는 당신이든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며 진정으로 깨어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이 소개로 오셨대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번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좀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혈액암에 걸리셔갖고 아버님을 보필하느니라 이제 보살펴 드리느니라고 다 접고 이제 뭐 벌었던 거를 거의 다 속된 말로 빈털터리가 되다시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제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저희 아까 이거까지 다 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줄기 딱 이거 체크하려다가 사실 이게 똑바로 그리는 게 제 자신이 없어서 접어버렸는데 이걸 하라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또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조바심이 나니까 이분이 이제 50세가 넘으셨거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도전과는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단 몇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 빗줄기 쭉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마음은 앞서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미래는 못 맞추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맞춥니까? 현실을 잘 살아야지 미래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에는. 원래 점은 미래는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뭐 맞추는 사람 없던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보니, 미래는 맞추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미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과거도 지금 현재가 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린 계속 과거와 맞물려 있고요. 미래는요, 딱 이 상태에서 또 다가오는 게 미래예요. 1초 후가 미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있는 지금, 이 지금의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게 결국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잘 사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그거예요. 보는 순간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맞춰요? 맞출 수는 있어요. 카드를 보고 이게 내 미래라고 믿고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 미래 맞춰서. 예. 근데 그렇게 맞춰서 살아서 그 미래가 오면 그나마 다행이고, 다행이지 누가 알아요. 그쵸? 작용이 있는데. 예. 그래서 미래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건데요. 제 손님 중에서 어머 선생님 너무 잘 맞추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타로 카드에서 제안했던 그 방법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건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그분들의 능력이에요. 믿고 내맡기고 따를 수 있는 그분들의 능력이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이 걸렸다. 죄송해요. 제 기관지가 튼튼하지가 못해서 사례가 좀 잘 걸리는 편인데 오늘 또 걸려버렸네요. 그래서 말 그만하라는 것 같아. 너무 떠들지 마.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말 그만하라니까. 잔소리 그만하라니까. 그래서 검3를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시다시피 아픔. 말 그대로 그냥 아픔이에요. 그럼 이 카드가 나오면 어쩌다? 아픈 대로 그냥 느끼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안 아프진 않죠. 가슴이 안 아프네.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래도 저도 한 1, 2년만 있으면 반백살이 돼요. 저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저는 이거를 첫사랑 풋사랑의 아픔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굳은 살이 없는 아픔? 굳은 살이 없는 그런 우리가 굳은 살 없는 살 되게 여린 살에는 상처 나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심장이 굳은 살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만약에 아픔을 많이 겪어서 나름대로 심장이 강심장이 되고 여기처럼 강심장이 돼서 굳은 살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안 아픈 절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깊이 박히는데 이 강철로 된 심장인데 그 톱니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칼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리잖아요. 이거 카드 참 잘 만들었어요. 예,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네, 제 그 밴드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설명까지 쫙 있어요. 이 스팀펑크 덱은 제가 아예 편집은 못해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편집은 못하니까 그냥 편집 못하지만 번역해서 그냥 쭉 올려놨는데요. 저는 그래요. 거기 안에서 본인들이 이해되는 것만 잘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나머지는 각자의 또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타로카드는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 속에서 자신만의 메시지라든가 자신이 느끼는 메시지라든가 키워드를 생성해 가면서 그리고 사람은 끼리끼리라고요. 자신과 좀 통하는 사람을라든가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손님도 똑같아요. 자신과 되게 그 통하는, 그러면 내가 성숙함에 따라서 그 성숙도에 맞는 또 손님들이 오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성장을 하신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뜻을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뜻을 함께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아픔도 같이 겪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성장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아픔이란 요소, 이 검쓰리처럼 아픔이란 요소는요 우리에게 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정말 정신병원에 갈까 말까 하던 찰나에서 아주 지독한 아픔을 품고 오셨던 이 검쓰리처럼 오셨던 분들하고의 지금 인연이 참 오래됐죠.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아픔, 상처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했겠지만 그때 그 공유했던 그 상처의 흔적이요. 그 흉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흉허물을 함께 나눴던 것이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 돼서 서로의 그 성장 과정을 회상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재미도 만만치 않죠. 좋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두려웠기는 해요. 그래서 안 아프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팠던 시절을 한 번씩 곱씹어 보면 그래 내가 그때 그 아픔을 몰랐었으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아픈 분들을 이렇게 가슴 깊이 공감을 하고 조언할 수 있는 멘탈이 생겼을까? 상담사는 좀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감성을 공유를 하되 절대 슬플 수가 없어요. 저도 손님이 아플 때 저도 그만큼 많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정의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느끼죠. 가뜩이나 저는 그게 좀 특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좀 했었겠죠. 연기 생활도 했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가슴 아픈 상담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사연이 가슴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의 마음이 헤어진 분하고의 관계에서 순수한 자기의 지금 그런 되게 순수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상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다른 사람과 이분의 사이에서 저울질은 아니에요. 그 남자분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왜냐면 사랑에 대해서 눈을 좀 이제야 뜬다거나 이성관이라든가 자신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잡아가는 분이시라서 나이가 이제 30 이제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제 30 정도 되니까. 근데 여자분이 거의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 남자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은 자아 정체성은 이미 찾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고, 남자분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보다 너무나 나이가 많은 여인과 사랑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 여인은 책임지고 감싸야 되는 것까지 막 하려니까 엄청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남자분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그분을 어리고 어린 남자로 인식을 했었으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에게는 그 성숙된 한 남자,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된 남자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분의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든가 과도기의 그런 심각한 혼돈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모든 감정만 이제 계속 곱씹으면서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담이에요. 이분하고 진짜 근 6개월 정도 종종 상담을 하는데 이해시킬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감정선이 너무 깊어서 상담할 때마다 제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오늘도 이제 상담하고서는 마지막 상담이었었는데, 저 원래 8시에 퇴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 덕에 지금 한 퇴근 시간이 거의 좀 많이 늦어져 갖고 정말 힘들었고, 감정적으로 이제 그거 이제 상담에도 되게 많이 좀 에너지를 쏟았는데, 감사하게도 힘들게 상담을 해주셔서 자신이 이제 저한테 힘들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든 감정을 함께 해주셔서 위안이 됐다고, 그게 공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많이 혼내요. 특히 그분은. 왜냐면 정신 차리세요죠. 감정에 빠지지 말고 본인이 어려운 사랑을 선택을 했다면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상대와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놓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놓아야 되는 시간이 다가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도 좀 오랜만에 짠했네요. 좀 많이 아팠네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의 선택이란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친구라든가 손님이라든가 대인적 관계도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맞닥뜨리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저도 손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되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항상 공유를 하고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물며 이렇게 속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모든 허물과 허울과 속정을 다 통한 사람하고의 이별이라든가 단념이라는 거, 쉽지 않은 마음을 단념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정말 힘들죠. 아팠습니다. 네. 아팠지만 어떻게 합니까? 에휴, 오늘 잠을 잘 주무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에 대한 조언 카드, 응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저를 또 혼내줄 것인지, 제가 제 손님을 혼내듯이 저를 또 혼내주실 것인지 위안을 해줄 것인지 공감을 해줄 것인지 어떤 카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스프레드를 안 하고 뽑았는데 이렇게 별로 안 예뻐서 계속 춤을 추어라. 요거는 중간에 안 뒤집어져 있었네요. 계속 춤을 추어라. 당신의 단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것은 당신의 일. 오늘 했던 조언이 또 나왔네요.
그거요. 애쓰지 말고, 애쓰기보다는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자꾸 노력을 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만 집중하자고 계속. 예. 왜냐면 남자분한테 시간을 주려면 최소한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과 함께 춤을 추는 한 성공이 커지고 풍요로움이 넘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꾸 머무르고 못하고 아쉬워하고 그러기보다는 사실 춤춘다는 게 진짜 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 일에 충실하고 내 일과에 충실한 것도 어찌 보면 내 인생과의 춤을 추는 거니까 그렇게 춤을 추면서 상대에게도 시간을 주고 여유로움을 주고 나에게도 사랑을 주고 그러면은 그 힘이 나중에 그 사람이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을 때 내가 그거를 좀 리드를 해서 잡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 커플은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정말 거의 최선을 다하는 일하고 좀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모든 것을 막 맞추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순간에 남자분이 너무 지쳐버려갖고 근데 여자분은 그 남자분이 떠나고 나서야 자기가 그 받은 사랑에 너무 무심하고 무감각했구나. 피드백도 안 주고 그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식기 전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분도 울어야죠. 또 모르죠.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에요. 실컷 울어서 정화를 하고 그건 또 다른 이 구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결론은 아닙니다. 그죠? 화이팅! 자, 내일을 위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정해서 뽑아볼까요? 오전. 그래도 저 내일 또 까먹을 거예요. 어떻게 읽었는지. 오후, 저녁. 그 다음에 내일의 조언을 주세요. 어머, 바닥카드가 검쓰리가 나왔어요. 오늘 주제카드 바닥카드 검쓰리 나왔어요. 어머, 신기해라. 와, 6 오브 원스니까 이게 6 막대 6이잖아요. 성공 카드잖아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모한 오전에 그냥 수업 있는데 뭔가 내일 수업에 오시는 분이 요즘에 좀 과도기를 겪고 있거든요. 이분도 뭔가 또 괜찮은 소식을 갖고 오시려나? 왜냐면 요 근래 상당히 좀 억울한 회사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회사 사내 왕따? 약간 그런 조금 일을 겪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이분한테는 더 괜찮은 자리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지금 간 자리를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이분한테는 그 자리로 가야지 길이 터지는데 이분은 곧 죽어도 지금 원래 있던 그 부서를 고집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 그 부서에서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제가 얘기했던 그 부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그 부서에서 정말 헌신해서 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어려운 업무라든가 골치 아픈 업무를 도맡아서 했는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묵묵히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이제 이분을 되게 골치 아픈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좀 공격을 했었는데 뭐 내일 와보면 알겠죠. 자, 막대 2입니다. 예, 아직 제대로 벗어나지는 못했나 보네요. 그리고 또 막대 2니까 오후에는 막대 2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원래 내가 하던 일과 또 다른 일이니까 뭔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또 시작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후에는 좀 살짝 뭔가 계획을 해본다던가 그럴 일이 있나 보네요. 동생이 올래나? 예, 동생이 와서 다음 프로젝트를 또 한번 의논할래나? 약간 그런 일도 들어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나오면요. 내일은 일이 많아도요. 수익 구조는 그닥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금전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근데 전 괜찮아요. 그렇죠. 아이고야. 검이 한 장씩 꼭 껴서 나오네요. 제가 지금 검을 하고 있잖아요. 꼭 한 장씩.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어제는 검3를 해야 되는데 검4가 나왔고요. 내일은 검4 할 차례인데 검5가 나왔어요. 내일 할 때는 6가 나올래나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네요. 정말 신기해요. 자, 그래서 막대가 나오고 검이 나왔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막대가 나온 날은요, 뭐랄까, 일 자체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요, 특히 자영업을 한다, 저도 자영업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일에 비해서 수익은 조금 약해요. 그리고 이게 검5니까 약간 좀, 그닥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예, 굳이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일 조용히 그냥 무사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라고. 아이고야. 전체 조언으로 검 에이스가 나왔어요. 자를 건 잘라라. 자르는 카드. 결심, 결단. 그리고 냉정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역시 검의 주관이라 이렇게 항상 검이 꼭 껴서 나오고 잘 나오네요. 검이. 저 검 카드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지금 주요 이슈가 돼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 지인한테 들었는데 조직장이 바뀐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편치는 않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쉽진 않아요. 편치 않아요. 그쵸? 안 타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를 안 타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는 거의 코로나 영향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인도, 자기도 그 조직을 꾸려서 리드를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잘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놓는 과정에서 그 괴로움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장의 그런 마음을 좀 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건 이제 오늘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검3를 하던 날의 소식이었고, 검4와 검8이 나왔어요. 검8이 어저께는. 근데 오늘은 또 검5가 검8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슈는 무엇일지 제가 또 관찰해서 네, 관찰해서 내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또 어제는 검4와 검8의 하모니였다면 오늘은 검5와 검8의 하모니인데요. 어제는 4에서 8로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5에서 1로 가는데요. 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검5 5개보다요. 검8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할 수 있겠죠. 단호하고 강력하고 이 순수한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뭔가 자잘자잘하게 신경 쓸 일이 있을 건가 봐요. 적당선에서 잘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좀 해봤습니다. 좀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좀 재밌게 즐겁게 잘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부족한 게 좀 많아요. 그죠? 그래도 참 등간 오늘 신나게 이게 해놓고서는 다시 하니까 더 집중을 못해서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 마음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겠죠. 아쉬운 거는 아쉬운 대로 실컷 인정하고 인정하고 조심하면 되겠죠? 자, 오늘 토요일이에요. 요즘에 편치 않은 날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아픔이 있어야지 어떤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검 지나면 이제 펜타클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도 좀 많이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탁탁 받을 수 있는 날들이 연속될 거라고 그냥 기대해 보면서 이 검 주간이에요. 오늘 3 했죠? 그러면 몇 개 남았어요? 11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1일. 자, 11일 동안에 단단하게 성장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안정된 하루하루를 꿈꾸는 상상을 하면서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밤,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